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법률사무소 제2 대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된 얘기를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아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특히 요즘에 이 검거 건수 매년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관련 통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2019년부터 이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자료는요, 굉장히 이렇게 일부에 불과합니다. 단편적인,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공개한 데가 경찰청이잖아요. 예. 결국은 형사적으로 문제된 이 전세 사기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세 사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전세 사기도 있지만 엄연히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민사적으로 풀어야 그러니까요. 되는 전세 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이는 통계는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예. 더 많은 전세 사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 사람이 가해자 쪽이 형사처벌 받든 말든 보다 내 돈 어쩔 건데, 내 집 어쩔 건데 하는 민사적인 피해 건수까지 합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빌라왕이라고 얼마 전에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도권에만 수백 채의 빌라를 갖고 있어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입자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수백 채 빌라를 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사기를 대거 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화곡동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요. 예. 언뜻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수백 채씩 살 수가 있을까? 479채래요, 여러분. 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돈을 벌어가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그 전세를 이어받고 대신에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만 이제 매도인한테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네. 이걸 바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은 이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비율이 적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네. 분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인들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유입하게 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렇죠. 우리 왜 네.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 이런 거 붙여 있잖아요. 단돈 2천만 원으로 내 빌라 살 수 네. 있다 하면서 전화 주세요. 010 어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 부동산의 매매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 전세 보증금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을 들이고도 집을 구매할 수 있거나 심지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수백 채씩 이제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깡통전세요. 깡통전세 말은 참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뭐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60%에서 70% 수준으로 해야지 안정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그 이상 60, 70%를 넘어서는 게 이제 바로 깡통 전세고요. 심지어 가끔은 이제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상회하는 일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뉴스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문제냐?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내가 돈이 없다, 네. 지금 돌려줄 돈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이제 매각 대금으로 내가 이제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이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매각을 해도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국세나 아니면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위 채권자가 매각 대금을 먼저 받아가면 사실은 후순위인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더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JS9843님께서 법을 피해 사기치는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인 관리 사무실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 KBS에도 제보가 여러 들어왔어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 사기 관련된 제보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중개업자,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랑 같이 섞여서 한패가 돼서 바지 사장도 껴있고, 이런 식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당했다
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해가지고 인천에 넘어왔는데 올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3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7월 4일 날 법률사무소에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법원도 아닌. 그래서 지금 4개월 만에 경매를 넘어갔으니 이거는 사기다. 분명히 부동산에서 뭐 건물주가 이자도 안 내고 그런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선도 뽑아놓고 뭐 서류도 정리를 해놓고 뭐 도망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계약한 세대주들하고 이제 연락이 이제 전혀 안 되고 부동산이 건물을 소유한 업체도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제 계약을 다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다고 해요. 이분이 지난 1월에 부동산하고 계약을 했고 3월 초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당시에 계약할 때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괜찮아요. 이 매물 문제 없어요. 안전한 거요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입주한 지 3월에 들어가서 4개월, 그러니까 7월쯤에 이 지금 들어가신 데가 지금 경매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부동산 가서 얘기하니까 아이 그 큰 문제 없을 거 했는데 다시 가보니 전화선도 뽑혀 있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도 한패일 가능성도 있는 건지 하고 이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먼저 말씀 나눴던 빌라왕의 경우에도 네. 공인중개사와의 공모 혐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중개 수수료라는 걸 무시 못하니까 네. 이렇게 대규모 이런 뭐 대규모의 이런 원룸이라든지 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모했다라는 이 임대인과 이 공인중개사가 서로 공모했다라는 걸 입증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게 정말 권리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는 거지 임대인의 자력까지는 사실은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렇진 그래서 않죠. 아무리 말로 이거 괜찮은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믿고 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공모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그렇게 판단이 좀 어렵고요. 근데 대신에 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지금 뭐 국채나 지방세를 굉장히 체납을 많이 해가지고 압류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굉장히 지금 변제를 못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법적 분쟁이나 막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공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세입자분들은 사실 여기가 정말 삶의 터전이거든요. 이거는 뭐 내 집이 없으니까 전세를 들어가 사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기당하면 정말 거리에 내앉아야 됩니다. 깡통 전세 말고도 여러분들 전세 사기 유행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 유형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뭐 가장 네. 뭐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 체결했다라고 하고 네. 임차인한테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이제 착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가끔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혀 다른 임대인이 아닌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 집주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허위로 이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증금을 이제 편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건 가장 되게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이 전세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깡통 전세라는 말 자체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다 보니까 네. 이걸 또 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깡통 전세를 걱정하는 이제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이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깡통 전세로 보이지 않게끔 허위로 매매 가격을 굉장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억짜리 시세의 건물이라고 하면 3억짜리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허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전세 보증금이 하면 2억 5천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이건 깡통 전세가 아니라고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의 매매가는 실질적인 실거래가는 한 2억 정도인데 보증금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마장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 2억 5천 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나 돈이 없다,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임차인을 괴롭히냐면 너가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나는 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네가 이 부동산을 2억 6천 정도나 2억 7천에 네가 이걸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째라네요. 네. 와, 사기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하시고 전세 제도가 왜 있는 거야 세계 없는데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원래 시세는 한 2억 정도인데 이걸 좀 일부러 계약서를 좀 다시 해서 올려서 한 3억, 4억 정도로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주변 시세 좀 볼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매물과 인접해 있는 시세를 봤을 때 여기가 왜 이렇게 1억이나 더 비싸지 이렇게 따져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기에 애초에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세입자분들, 예비 세입자분들이 이러이러한 걸 좀 따져보면 이런 사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한번 네.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방이 중요하지. 그렇죠. 이미 뭐 사기를 당한 이후에 네. 소송을 제기를 하든 아니면 고소를 하든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그러니까 내가 다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 아니면 임대인이 뭐 어디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소송을 해서 이겨도 사실 무용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뭐 가장 기초적인 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시는 거라서 뭐 이 매매가에 대비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이고 내 보증금 대비해서 과연 이걸 내가 나중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정말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임대인이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계약하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내가 임대인한테 이거 다 위임 받았다, 나랑 계약 체결하셔도 된다, 오, 예, 뭐 이런 많아요, 경우도 그런 있고 경우. 네. 아니면 저 이 임대인의 딸이에요, 아니면 뭐 남편이에요라고 대신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대리권 위임 여부 확인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근데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깔끔한 거 보여주지 뭐 거기에 막 압류되어 있거나 뭐 이런 지저분한 부동산 등기부 그렇죠. 보여주지 않아요. 예. 되게 뭐 깔끔한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는 건 사실 예방이 부족하고요. 아까 그 임대인이 만약에 국세라든지 지방세 같은 게 체납한 게 있으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나중에 발생한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세나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임대인에게 국세나 아니면 지방세를 체납한 게 있는지 국세 완납증명서 아니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좀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임대인이 제공을 해야지 임차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한다. 뭐 본인이 이거를 뭐 차입을 미루면서 뭐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되게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약을 체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사실 눈치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세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괜히 집주인 기분 나쁘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참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일까 봐. 됐어요. 계약하지 마세요. 별걸 다 보여달라 그러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찜찜한 거다.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생길 사고에 대비를 해서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허그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관리하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제 보증 대비하는 보험인데 이것도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네. 허그에서 이게 과연 보험 가입이 적법한 건지 물건을 파악을 하거든요. 매매가라든지 전세가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허그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것도 계약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그에서 이 부분을 다 따져봤는데 이거는 보험 가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피해야 될 물건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까 전세 사기 유형 말씀드리다가 아까 놓쳤는데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 확정일자 대항력, 그러니까 네네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잖아요. 꼭 받아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노려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 당일날 본인이 그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순위에 밀립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전세 계약할 때는 깔끔한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그 계약하는 당일날 몰래 이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하는 임대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 하실 때 특약으로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 관계를 유지를 한다. 이런 부분도 특약 조항으로 반드시 삽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라데스님, 전세 사기범들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도 강조했고요. 경찰도 전세 사기 7대 악성 사기로 규정해서 지금 집중 단속 나서고 있습니다만 박주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허그랄지 여러 가지 장치 또 꼼꼼히 따져볼 부분들 집주인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할까 봐 생각하지 마시고 내 권리입니다. 꼭 꼼꼼하게 따져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